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작은 안내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무료. 원래 살 생각이 없던 물건인데도 괜히 손이 갑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놓치면 손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인간은 공짜라는 말에 쉽게 흔들릴까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소비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을 사고 불필요한 것은 지나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가격표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의 선택은 크게 달라집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제로 프라이스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가격이 아주 조금 내려가는 것보다 0원이 되는 순간 사람들의 선택은 훨씬 크게 바뀝니다. 공짜는 단순한 할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짜가 항상 이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받아도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얻었다는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인간의 뇌는 무언가를 잃는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무료 기회를 놓쳤다는 감정은 실제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닌데도 손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무료 체험,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자주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가격보다 공짜라는 단어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짜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입니다. 가장 비싼 소비는 필요 없는 것을 공짜라는 이유로 가져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숫자만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격보다 감정에 반응하고 계산보다 느낌으로 선택하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공짜라는 단어 하나에도 인간의 오래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 실력도 대인관계 능력도 판단력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낫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모두가 평균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왜 인간은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할까요? 인간은 자신을 바라볼 때 완전히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장점은 쉽게 발견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잘 보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고양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특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능력도 부족할 수 있다는 현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단순히 자만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 합니다. 물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확신은 배움의 기회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자신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때로는 과대평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과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 사이의 균형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좋은 번호를 고르면 당첨될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모든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결과가 우리의 선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자신이 많은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을까요?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불편해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보다 내가 원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착각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보다 자신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운이 크게 작용하는 게임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같은 결과라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더 강한 통제감을 느낍니다. 흥미로운 점은 통제감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적당한 통제감은 도전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으려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이미 지나간 과거,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이것들을 통제하려 할수록 불안은 커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통제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움직일 수 있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전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발표를 하기 전 우리는 걱정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순간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시선을 의식합니다. 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선택 뒤에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조절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타인의 반응을 통해 만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거울자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상상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크게 의식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집단에서 인정받는 것은 오랜 시간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과거 인간에게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모든 선택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 시작하면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와 내가 원하는 방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디까지 갔을까?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와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자만의 기준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교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바라보는 상향 비교, 그리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는 하향 비교입니다. 상향 비교는 때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노력과 결과를 보며 새로운 목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비교는 자신을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향 비교는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교의 기준입니다. 타인의 결과만 보고 자신의 과정을 평가할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다른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누군가의 도착점과 나의 중간 과정을 비교하는 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에 가까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교를 통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비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의 비교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내 노력을 알아봐 주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와 누군가 인정해줄 때의 마음은 다릅니다. 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순간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확인됩니다. 잘했다, 대단하다, 내가 있어서 도움이 됐다,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집단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간에게 집단에서 인정받는 것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리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안전과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소속과 인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발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이 타인의 평가가 되어버리면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칭찬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을 원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정은 결국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인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공간이 편한 날도 있지만 누군가와 마음이 닿지 않는 순간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인간은 혼자 있는 것보다 연결되지 못한 것을 더 힘들어할까요?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보다 관계의 질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 외로움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에게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집단 안에서 살아남아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간에게 무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생존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발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외로움 자체가 항상 나쁜 신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몸이 보내는 신호인 것처럼 외로움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연결이 필요하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외로움을 느꼈을 때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를 피하면 오히려 연결될 기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연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때로 느껴지는 외로움은 우리가 누군가와 이어지고 싶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가족, 친구, 회사, 취미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곳을 찾으려 합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소속감을 원할까요?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소속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필요로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정체성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설명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종종 내가 속한 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 어떤 일을 하는 사람, 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를 구성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속감이 강해질수록 때로는 다른 집단과 구분하려는 경향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들이라는 개념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속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지만 때로는 지나친 구분과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속하느냐보다 그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느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소속보다 서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소속이 더 건강합니다. 인간은 혼자 완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소속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찾는 것은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감각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임에서 어색하게 혼자 남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한 걸까? 왜 인간은 작은 거절에도 이렇게 크게 반응할까요? 거절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경험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거절을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거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소속 욕구와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과거 인간에게 집단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생존과 직접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혼자 남는 것은 위험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사회적 거절을 강하게 받아들이도록 발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뇌는 비슷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짧은 답장, 낯선 사람의 무관심, 작은 비판에도 우리는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절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선택은 상황, 취향, 환경, 타이밍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을 경험하면 나는 부족하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거절을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맞지 않는 관계, 다른 방향, 새로운 가능성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거절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연결되고 싶은 본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이 열려 있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닫힌 문은 다른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는 가장 복잡한 존재를 이해하는 시간, 인간 사용 설명서였습니다.